자, 목격자, 피해자, 범인이 있다고 또 의사가 있다 했을 때 이런 목격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단계에서 얘들은 진술하면 참고인 진술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피의자가 될 거고, 피의자.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떤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자기가 감정해서 말을 하잖아.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감정 수탁자 이렇게 불렀어요. 감정 수탁자다. 그 다음 이제 공소가 제기돼 가지고요. 이제 여기는 수사기관이 이제 모든 걸 할 거고, 여기 이제 공소 제기돼서 공판이 되면 법원이나 이제 법관이 여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가 뭐로 바꿔지냐면 증인으로 바꿔질 거고, 얘는 피고인으로 바꿔질 거고, 얘는 뭐로 바꿔지냐면 감정인으로 바꿔질 거라고. 감정인이 바꿔질 것이다. 됐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조사를 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 불러?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진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우리하고 이제 일본은 피의자 신문이라 불러요. 얘를. 이건 잘못된 말이야.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 신문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못을 이제 캐는 거라고. 우리는 피의자 신문 그러면 헌법하고 안 맞아. 무죄 추정인데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캐는 거잖아. 피의자 진술이 맞는 거야. 피의자 진술이. 맞지? 하여튼 우리는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감정 수탁자의 증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증인의 진술인데 여기를 증인 신문, 그 다음에 뭐라 부른다? 피고인 신문, 감정인의 뭐다? 감정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독특하게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여가 피해자 뭐가 있었다? 피해자 진술이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야. 피해자 진술. 됐지? 이렇게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증인신문이라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증인신문을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우선 증인의 이제 의의를 적어놨죠. 이런 사람이 증인의 의인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체험했던 사실을 법원이나 법관에게 진술하는 제3자다. 즉 뭐다? 범인이 아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3자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참고인과는 뭐가 다른가? 그래서 요 수사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선 출석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선서 의무도 없고, 그리고 진술 의무도 없어. 진술 의무가 없다고. 없으니까 뭐가 없어? 거부권이라는 게 없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없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호재 줄 필요가 없는 걸 물어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증인하고 감정인은 피고인 말고요. 증인과 감정인은 어떻게 할까? 피고인 가운데 껴놨다. 자, 요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증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이런 거 없지. 출석 의무는 있지. 이런 거 없고, 감정인도 다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만 뭐가 없다? 선서와 증언 의무, 진술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피해자 있었잖아. 피해자 진술이 독특하다 그랬어. 피해자 진술할 때 피해자 진술은
출석 의무도 없고 뭣도 없어? 선서 의무도 없고 진술할 의무도 없다는 거야. 피해자도. 맞지? 자, 원칙이 보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증인하고 참고인의 차이점이 이거야. 근데 간혹가다 뭐를 물어보냐면 요 감정인과 감정 수탁자를 물어본단 말이야. 똑같아. 감정 수탁자는 수사기관과 관련된 감정인들이지. 그러니까 뭐 한다? 출석, 선서, 진술 의무가 없어. 근데 감정인은 뭐 한다? 출석, 선서, 진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런 점에 차이가 있어요. 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증인하고 감정인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이 말이야. 빼버리자. 피고인은 헷갈리니까.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요게 공통점은 어디가 있어? 우선 제3자라는 거. 범인이 아니라는 게 공통점이죠. 맞잖아. 제3자. 두 번째 뭐야? 법원이나 법관 앞에서 진술한다는 게 공통점이지. 차이점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말이야. 증인은 대체가 안 되지. 목격자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돼 버리면 뭐가 돼? 전문 증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 다른 사람으로 대체돼 버리면 전문 증거가 돼 버리지 않을까? 안 돼. 그런데 감정인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다른 감정인 의사대로 하면 되잖아. 대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국가수 같은 거는 법인이잖아요. 될 수 있고, 증인은 자연인만 될 수 있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자, 감정인 출석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옛날 고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얘는 여기다 쓸게. 감정인도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진술 의무가 있는데, 요 증인이 출석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얘에 대해서는, 자,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고요.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유치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감정인은 출석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강제로 구인을 못해. 요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경찰직에서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점이 증인도 뭐가 있어?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얘가 불출석일 때 증인은 조금 있다 보면은 강제로 구인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대체성이 있지. 다른 사람, 이 사람 꼭 구인할 필요 없잖아. 다른 의사 데려오면 되잖아.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증인은 답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증인은 선서 무능력자라는 게 있어. 16세 미만자는 선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인은 선서 무능력자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다만 법인이 감정인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선서할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9조 요거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 이거는 최근에도 감정증인이라는 게 있어. 감정증인은 뭐냐? 요 두 개가 합쳐진 사람을 뭐라 그래? 감정증인이라 그래.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요건 감정인이거든? 과거 사실이야. 예?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감정했던 거란 말이야. 자신이 과거에 감정했던 거. 그러면 그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 안 되지. 그 과거에 감정했던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감정 증인은 179조가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증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네.
감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요것이 간혹가다 튀어나와. 179조가 최근에도. 그러니까 감정인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감정했던 사실, 그러니까 이런 대체가 안 되잖아. 그 감정했던 그 사람이 꼭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우고,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는 증인만 가지고 보자고. 증인의 자격 그랬는데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의 규정 딱 하나 있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도 목격자이면 뭐가 될 수 있어? 증인 될 수 있고, 친구, 배우자, 대통령 관계없어. 그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147조야.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신고할 때는 이 소속 공무소는 감독관고소 승낙 없이는 증인 신문할 수 없다. 이게 147조야. 다만 이 공무소나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제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재판할 때 이제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청와대를 들어갔냐, 날마다 막 수시로 출연, 이게 문제됐잖아. 그때 이제 그 최순실을 이제 자동차에 태워서 들어갔다는 사람 공무원 있잖아. 청와대 경호원인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당연히 목격자잖아. 최순실 태우고 갔으니까. 당신이 수시로 청와대 들어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무상 비밀이라 이 말이야. 자기가 직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다. 그래서 147조를 주장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때 우리 생중계했잖아. 재판장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냐 이 말이야. 그래, 당신의 직무상 비밀이 맞는데, 그렇잖아. 청와대 경호원이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147조 아니까. 그러니까 147조에 단서가 있잖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경우를 제하고는 승낙을 말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돼 있잖아. 그 최순실이가 들어간 과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냐 이 말이야. 재판이 막 질문했잖아. 이 147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증인이 증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 거부다. 증언 거부하고 달라. 증인 거부 딱 하나밖에 없다. 공무원이 있던 사람이 직무상 하게 된 비밀이어서 여기는 거부할 수 있는데, 단 이때도 그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할 수가 없다. 승낙을 거절할 수 없다.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의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맞지? 무죄 추정 원칙.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미국 같은데 이런 데는 이 사람 무죄야. 아직은 신문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피고인 신문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캐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증인 신문도 실은 안 맞는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증인의 진술이 맞는 말이야. 그쵸?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 말을 공부 잘못 가르치잖아. 초등학생한테 뭐라 그래? 여러분, 뭐 국민의 의무를 가르치고, 국가가 원하는 사람의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왜 내가 국가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쵸? 국가가 내가 원하는 국가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주인이 뒤바꿔졌잖아. 그러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야? 주인이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대한민국을 원하는 나라가 돼야 돼? 원하는 국민이 돼야 돼? 완전히 뭐야? 옛날 왕조 시대. 이 교육부터 싹 뜯어 고쳐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들도 막, 여러분, 국가가 원하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그쵸? 그래서 미국은 피고인 신문이 없습니다. 신문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범죄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 미국은 증인 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신문이라고 안 돼. 우리끼리 하면 이제 그게 뭐가 돼? 증인 신문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이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거 무슨 말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할 수 없죠. 우리는 뭐로 하면 돼? 피고인 신문하면 돼요. 미국은 피고인 신문 제도가 없으니까 피고인이 범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혹가다 보면 나올 거야. 미국에 범죄자들이 많다. 미국은 저 선서를 성경에 놔두고 합니다. 탁 놔두고 나발나발 된단 말이야. 범죄자가 법관이 묻는 말이 답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응? 우리는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 뭐가 될 수 없다? 증인 신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문을 해? 피고인 신문을 해.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피고인 신문 제도는 증인 신문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출석음은 있어요. 피고인 안 나오면 강제로 소환해버리죠. 그런데 선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언 의무가 없어요. 선서 의무가 없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선서라는 게 뭐예요? 허위 진술하지 않겠습니다가 선서잖아요. 그래서 피고는 자기 사건에 거짓말해도 돼요. 거짓말할 자유가 있어요. 응? 무죄입니다. 선수를 안 하니까. 증인은 뭐야? 진술을 말해. 진실. 거짓말 이중죄야.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은 증인은 증언 의무가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의무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 증언 거부권이 있고 이 거부권을 포기하고 뭐 할 수 있다?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고 진술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자, 우리 피고인을 배울 때 피고인도 뭐가 있죠? 피고인 진술 의무가 없는데 우린 피고인은 진술 의무가 없는데 진술 거부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알죠? 없는 데 있어요. 거부권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피고는 진술 거부권을 포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포기가 되냐 안 되냐는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물어보면 증인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피고는 진술 거부권을 포기 못한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진술을 할 때는 전체 진술에 대해서 전체 다를 증언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만 증언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하려면 다 해라는 거야. 검사가 물어보면 말했다가 변호인이 물어보면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진술거부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일부 거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리한 것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피고인은 그러니까 전체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거부. 개개의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개개의 질문. 나한테 유리한 거는 말하고 불리한 거는 거부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술거부권을 포기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됐죠? 이렇게 이걸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세 번째로요. 공동 피고인은 배웠으니까 그냥 읽어 들어갑시다. 자, 공동 피고인이 갑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했다. 공범이 여기서 그럼 뭐가 돼? 검사 앞에서 말하면 뭐가 되죠? 참고인 진술이 되죠? 그리고 얘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말하면은 뭐가 됩니까? 피의자 뭐가 됩니까? 신문조서가 됩니다. 얘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되려면 소송 절차가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많이 물어보냐면, 그건 이제 거기는 당해사건 담당 법관검사 변호인은 증인될 수 없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 아니, 해당 사건에 법관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안 하면 되지. 재판 안 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증인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재척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증인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근데 봐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재척을 배울 건데요.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통역인이 재척 사유가 됩니다. 통역인. 알았죠? 그러니까 재척 사유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기 친족을 통역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이 사람이 소말리아 통역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소말리아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유리하게 통역해 버릴 수 있죠. 거짓말로. 그래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신문조서예요. 됐죠? 이게 되냐? 당연히 위법이죠. 맞죠? 재척 사유가 있는 사람은 통역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통역한 것은 뭐다? 이거는 위법이니까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증인의 의무입니다. 자, 출석 의무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좀 잘 봐야 돼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증인 거부권자, 아까 147조,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자, 이렇게 나눠. 요거 시험 볼 때 아차하지 마세요. 증인 거부권자는 뭐야? 147조. 아까 공무원 사람, 이 사람 출석 거부할 수 있어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자는 증언만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출석 의무도 있고 선서 의무도 있고, 뭐만 거부할 수 있다? 증언만 거부할 수 있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출제한 놈이 유치한 놈인데, 이거는 진짜 틀리고 나면 나와서 돌아버린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자도 출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출석은 해야 됩니다. 증인 거부권자는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자,
소환. 법원은 이 증인 소환장 150조 제2 있잖아요.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함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증인을 소환할 때 전화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순간적으로 이 조문 안 읽어본 사람은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전화로 어떻게 소환해야 하는데? 가능합니다. 보통은 소환장으로 합니다. 에? 근데 조문상으로 뭐로 할 수 있어? 전화. 전자우편. 전자우편이 뭐 이메일이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단 어느 시험에서도. 그 다음에 154조는 종종 나옵니다. 군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간혹 영화 보면 나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그 목격자나 피해자나 뭐 공범들이 이제 법정이 방청객에 앉아 있잖아. 하고 재판 딱 시작되면 살짝 도망간 놈들 있지. 즉, 법정에 그 목격자나 피해자가 있잖아. 그럼 재판장 현장에서 뭡니까? 당신 이리 와봐. 이겁니다. 이리 와봐.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군의 증인, 즉 재정 증인은 소환 없이 만다? 신문한다. 말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신문해버립니다. 요것 나오고. 자, 불응시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을 만다? 구인한다. 출석 의무에. 자, 구인. 강제로 구인합니다. 구인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구인장 발부해야 되겠죠. 발부하고. 그 다음에 또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할 때는 결정으로 당해 증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에 재판이 늘어났지 않냐, 또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벌금 아니에요. 벌금 어제 형벌이었어요. 벌금은 누구한테 때려? 범죄자한테 때리는 거야. 증인은 지금 범죄자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형벌 아니죠. 과태료는 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안 나온 경우입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이럴 때는 7일 이내에 감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뭐 한다? 감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제도가 왜 들어왔냐 그러면요. 이 목격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안 오죠. 그러면 이 사람 얘가 이제 불출석한다는 거야. 얘가 불출석을 해. 미국에서는 이 사법방해죄라는 죄가 있어요. 응? 사법방해죄라는 범죄가 있어. 그래갖고 얘 안 나면 이걸 체포해버립니다. 목격자는 피해자, 사법방해죄. 그 거짓말하면 뭐가 돼? 사법방해죄가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요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법 개정할 때마다 뭐야? 형법을 또는 개정할 때마다 뭐 한다? 사법방해죄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야, 미국처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뭐 필요하고는 떠나서 그 대신에 단 법정에서 뭐 할 수 있다? 안 나오면 증인은 감치. 감치가 이제 교도소나 유치장 있죠? 이 가다 놓은 걸 감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미국처럼 사법방해죄로 뭐 하신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안 나오면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간 2015년도에 들어간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조문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지가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정확히 하자고. 불출석하면 즉시 감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먼저 해야 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시켜야 돼. 순서가.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거야? 7일 내 감치야. 알았죠? 감치. 그러면 이 감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게 불고불리 원칙. 형사헌법 들어갈 때 공소가 있어야만 재판할 수 있죠. 검사에. 그런데 이 감치는 검사 공소가 없어요. 법관이 현장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걸 뭐라 그런다? 감치라 그래요. 감치. 예? 감치. 감치는 총 형사소송법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자, 기억은 배웠어요. 언제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 위반하면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또는 20일이나마다 감치야. 출석 보증인한테는 안 된다 그랬어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법정 내에서 소란 피운 사람들 있죠. 막 계약 쓰고 방청객이 이랬을 때는 뭐 한다? 여기 잡아다가 감치인데 이것도 뭐냐면 2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입니다. 이건 7일입니다. 그래서 감치가 총 3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치 못합니다. 불고불리 원칙 적용 안 돼요. 이거는 사법부의 행정적 판단이라고. 형사처벌에 보지는 않아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사법부 행정처벌입니다. 행정. 이건 7일입니다. 7일. 7일.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재판은, 법원은 이제 감치 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과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심판하고, 제4항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교도관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을 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이제 감치 시설에 유치가 되면 당해 감치 시설장은 즉시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제 증인 신문 기일을 열고, 그 다음에 증인이 이제 증언하죠. 그럼 이제 감치할 필요 없죠. 즉시 석방을 합니다. 이러한 그 감치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있고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정지되는데, 요거는 정지 안 됩니다. 그냥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서입니다. 선서. 증인은 보통 신문 전에 선서하는 게 원칙인데,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예외로,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데, 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없고요. 쓸데없는 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서 방식. 우리는 선서서라는 종이짝지를 읽고 합니다. 미국은 성경,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합니다. 선서서는 뭐 이양처럼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은 이제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 끝나면 거기다가 이제 도장이나 또는 서명케 하고요. 단 증인이 선서서를 읽을 수 없죠. 글씨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이 대행하고 선서는 기립해서 엄숙히 하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해서 선서 전에 위증예별을 경고하는데, 경고하지 않아도 증언 자체는 뭐가 아니다? 무효는 아닙니다. 별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서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정으로 나이가 나올 때도 있고요. 나이가 아니면 미성년자는 선서 무능력자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틀렸죠? 16, 17, 18은 미성년자지만 선서 능력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함정이 나오고 선서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서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도 그럼 선서는 무효죠? 증언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선서 능력자가 선서를 안 했어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증언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선서 능력자가 선서한 것과 선서 무능력자가 선서한 것 중 어느 게 증명력이 더 세냐? 그건 뭐야? 법관의 자유입니다. 자유 심증주의다. 그 다음에 증언 의무입니다. 증인은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가 있고, 161조. 얘가 선서 의무나 증언 의무를 거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출석에 불응하면 얼마야? 500만 원이고요. 너무 적죠? 선서나 증언 안 하면 얼마야? 50만 원. 그러니까 안 해버립니다. 까짓 거 50만 원 내지. 책 50만 원인데. 됐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언 능력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증언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언 능력이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똑똑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판례하면 3살짜리 여아에게 증언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요. 일본이 현지츠 살인사건에서 3살짜리가 이제 일본 현지차가 죽었어요. 자기 딸하고 이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지연방화 누가 그 아파트에서 불을 내었어. 근데 일부러 불길이 서서히 나오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다행히 꼬맹이가 살았어. 3살짜리야. 그래서 누가 죽였냐 물어봤을까? 경찰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 아저씨가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난 당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 혹은 이제 자기 뭐 부인도 증언했는데 부인 증인될 수 있죠. 그 사람 부인. 부인은 선서했겠지. 누구 말을 믿었다? 3살짜리 여아 말을 믿고 막 TV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인이 진짜 증언할 게 오래됐는데 그럼 보통 모자이크 처리하잖아.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떳떳하면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직접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여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 말을 믿은 거야? 3살짜리 말. 무슨 자유심증? 그러니까 3살짜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7살짜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자 멍청인가 보지. 그래서 증언 능력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관계없고요. 그 다음입니다. 증언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언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 거부입니다. 자, 우선 증언 거부권자라도 뭘 해야 돼? 출석은 해야 됩니다. 선서돼야 되고. 증언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입니다. 소명. 증명 아닙니다. 우리 소명 사유에 저번에 증거 보존할 때 소명이었어요. 참고인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증언 거부 3개 좀 알아놓고요. 다음에 배우면 기피나 공판기일 변경 신청도 소명입니다. 증명 아니라 했고,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때는 전부를 증언해야 되며 일부 증언하고 일부 포기하는 건 허용 안 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일부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신문할 때는 증언하고 변호인 신문 시 거부는 일부 포기죠? 그거 안 됩니다. 거부 사유.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사소추. 형사소추가 뭐야? 공소제기지. 근데 뭐라 했냐 또?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하여튼 이 조문 만드는 새끼는 진짜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글을 쓰는 거야?
발로 될 염려가 있는 사람. 발로. 하여튼 말해도 이 발로가 국학적으로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것이 이제 외부로 나타나서 발각되는 걸 뭐라 그래? 발로라 그래. 발로. 발로. 잘 숨겨놨잖아. 이것이 이제 발각된단 말이야. 발로. 아니, 발각될 염려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 근데 이것보다 좀 넓은 말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누구냐? 뭐, 자기가 이렇게 증언하면서 친족. 자기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에서 그 옆에 다른 거는 쓸 필요 없고, 배우자만 쓰면 돼. 배우자. 그리고, 전 배우자. 전 배우자. 여러분한테 뭐 친족 그 범위 물어보겠어요? 나온다면 전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친족인데 이혼했으면 뭐가 돼? 그래도 증언거부권이 돼. 전 배우자니까. 그다음에 법정대리 훈관 필요 없고 공범과 증언거부권.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언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자신도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뭐 할 수 있어? 법을. 배웠어, 저번에. 그래서 갑과 수뢰죄와 증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소송 절차가 분리된 경우 갑의 의뢰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 자기가 돈 줬다고 말하면 뭐야? 공여죄가 될 염려가 있지. 그러니까 뭐 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나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자신은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미 유죄 판결이. 그것은 자기가 증언한다고 해서 자신의 뭐야?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발각된 게 아니라 이미 범죄 사실은 발각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렸잖아. 이 사람 증거부권이 없어. 이 사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니은부터 들어가자. 자신이 증언 거부가 증언함으로써 자신이나 자신의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뭐한다? 염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풀면은 어떤 자신에게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증언을 함으로써 형사소추나 뭐한다?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다? 염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없어.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없단 말이야. 앞으로 범죄가 발생할 것 같아. 앞으로 범죄가 발생할 것 같아. 이거는 발로가 아니지.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자, 우리 위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증을 빌미로 해서 증거를 못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일 수 있잖아. 이제 협박죄에서 피해자가 이제 법정에 나왔어. 협박죄에서 피해자가. 그래서 이제 선서했을 거 아니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뭐 검사가 누가 했든 정말 협박 당했어요 했어. 협박 당했어요 그랬어. 협박 안 당했는데. 응? 그럼 그러면 뭐가 돼버리지? 위증죄가 되잖아. 협박 안 당했는데. 거짓말 하잖아. 그럼 내가 협박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면 유죄 판결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증언고부는 이미 범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미. 어? 숨겨놓은 범죄 있어야 한단 말이야.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야? 증언을 거부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를 증언함으로써 형사소추나 뭐한다? 공소제기나 유죄 판결을 당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없어. 이제 범죄가 될 거야 앞으로. 요거는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아니잖아. 자, 읽어보자고요.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거죠. 그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증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직은 범죄가 아니야. 이건 숨겨놓은 범죄 사실이 없잖아. 증언을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부권의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거기 이제 그 뭐 하살표는 뭐 이런 거 보면 돼. 뭐 장수 침례대 사건인데 대검찰청의 문제인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검찰청이나 이 법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특히 검찰청은 많은데 연예인 축구단들 엄청나요. 연예인 새끼들, 뭐 야구단, 축구단 막 수십 개지. 뭐 운동을 좋아서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협력이라 그래야 되나, 스폰서라 그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꾸 이제 누구하고 많이 해? 막 연예인 뭐 대검찰 이렇게 해요. 막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막 경찰이라도 경찰 축구팀인데 뭐야? 연예인 축구도 안 하고 하면 뭐요? 가서 연예인들 뭐 오잖아. 같이 꽁치하고 그러잖아. 좋잖아. 걔들 왜 좋아? 권력기관하고 뭐야? 얼굴 하는 거 좋잖아. 필요하면 형 동생하고 많이 해요.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겹치에서는 뭐야? 다 우리 이렇게 친하다. 이런 거 갖고 이제 홍보도 하겠죠. 약간 뭣도 하고 헷갈리면 협박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이 이제 협박죄 그거로 이제 증인을 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했냐 안 했냐니까 아직은 그 사진 걸어놓은 것만 가지고는 죄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건데 그게 있다는 거고. 최근에 디귿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발로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범죄 사실이 많다? 발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아직 범죄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건 숨겨져 있는 범죄 사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 대상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최근에 디귿이 많이 나와.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야. 우려가 있었다는 건가, 우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범죄한 적은 없어. 내가 범죄를 한 적은 없다는 거야. 숨겨놓은 범죄가 없어. 숨긴 범죄 뭐야? 내가 좀 헷갈린다. 뭐야? 숨긴 범죄? 숨겨놓은 범죄. 넌 범죄 사실이었구나.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말하면 내가 형사소추 공소적이 뭐야? 유죄 판결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범죄가 이거는 없어. 그런데 증언을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뭐가 있다는 거야? 우려가 있다는 거야. 우려. 어떤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 자식이 처음에 거짓말로 경찰한테 허위 자백을 했어. 저가 범인이거든요. 이랬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자, 저랑 같이 범죄했어요. 공범도 아니면서. 얘는 숨겨놓은 범죄가 없어. 범죄 안 했어, 얘는.
근데 공범 사건 증인으로 나온 거야. 그러겠지. 증거할 수 있냐는 거야. 이런 쪽은 할 수 없죠. 왜? 저지른 범죄가 없는데. 응? 그래 안 그래? 머리 아프지 여러분 판사라도. 얘는 범죄를 안 했어. 그런데 얘가 증언하게 되면 뭐가 돼? 자기가 형사재판을 받을 유죄 판결 받으면 뭐가 있어? 우려가 있어. 왜? 처음부터 얘가 거짓말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요체는 여기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야 허위자백을 했어. 내가 이 증언 거부권에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이 취지를 이제 보자는. 취지는 뭡니까? 이렇게 증언들이 증인들이 증언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또 자기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으면 좀 그렇죠. 이 사람들 보호하는 취지지 않냐 하는 거야. 취지가. 그렇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반로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려. 이 반로 속에 뭘 넣어주자?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나와요. 시험이 여기 왜 많이 나온가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알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막 암기한 것보다. 글자상으로 하면 우려 갖고는 안 되죠. 반로가 뭔데? 순교는 이미 범죄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말 허위자백을, 얘는 범죄를 안 했던 사람이야.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근데 이러면 이제 법적인 증언에 가면 뭐가 돼? 그걸 법관 믿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유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려 갖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에?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야. 우려. 범죄를 안 했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디귿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비밀인데요. 만일에 여기 아닌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할 수 없겠죠. 네 자식 이상한 자식인데 한번 읽어보고요. 단위 업무상 비밀의 증언 거부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식상 필요가 있는 때는 예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증언 거부권 고지입니다. 재판장은 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할지라도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 효력은 유효하다. 뭐 니은 했고요. 유죄로 확정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신문 방법은 공개된 법정에 사는 것이 원칙이다. 공판이니까 지금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은 위법이죠. 공개해야 되는데 증언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165조 법원은 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뭐 필요하면은 꼭 법정 아니라 법정 외 그 주거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법정 위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165조가 그 조문상으로만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이에요. 이건 좀만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음 갖고 뭐 성피해, 성폭력 피해자들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 이런 경우는 비디오 중계장 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 시설입니다. 차폐가 이제 그동안 차폐 시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 쳐놓고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막 다 들어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많이 질타를 먹은 게요. 이 차폐 시설이 영화처럼 그렇게 차폐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변호사들 글 쓰는 거 보면은요
피고인이 이렇게 제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만타르게 해내는가 보지, 형식적으로. 그래서 목포 선거 어디 선거가 그 두 모녀가 그저 성추행을 당했잖아, 한 놈한테. 근데 그 놈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어. 자기가 길이가 20년이 돼. 살고 나와서 감 보자. 이런 개 같아. 아니, 하려면 좀 좀 크게 좀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쫙 보인답니다. 그런 법정이 꽤 많대요. 그래서 이제 질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뭘 할 수 있다? 그냥 법에는 있었어요 이미. 그냥 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영상으로. 그러면 이제 범인은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목소리만 나오게 축축해갖고 할 수. 법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로 많이 했다? 이 차폐 시설로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참여권입니다. 이제 증인 신문할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언제 한다고? 언제 하니까 참여하세요. 단 참여하지 아니한 의사를 명시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통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법관에게. 의사를 요구했어요. 그때는 꼭 피고인 참여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꼭 피고인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증인신문 절차는요, 그렇게 좀 약간 위반했는데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이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대로 하자가 치유됩니다. 치유가 되고, 신문 청구. 자기가 증인신문 할 때 이제 바쁜 일이 있어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재판장을 보고 대신 신문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검사 이러이런 거 한번 질문해 주세요. 변호인도 이러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관계자. 신뢰관계자. 증인은 이제 피해자를 증인이 신문할 때 동수시키는데, 신뢰관계자는 여기서도 뭐 한다? 피해자나 범인의 신뢰관계자. 여기서도 피해자나 범인의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한데, 요즘에 최근에 신뢰관계 동석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다른 건 딱 필요 없고 전부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데 한다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피해자가 13세 미만. 요건 동석한다야. 한다.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을 때는 이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신문 방법. 개별 신문입니다. 여러 명 있을 때는 각 증인의 신문하고, 신문하지 않은 증인은 퇴정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놔두고 한꺼번에 대질 신문할 수도 있고. 297조 피고인 퇴정인데요. 증인이 이제 어떤 피고인이나 어떤 재정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서로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일단 피고인을 일단 퇴정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피고인이 들어올 수도 있지. 들어와야죠. 당연히 뭘 해야 돼? 피고인 반드시 신문해야죠. 자기 없을 때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알아? 반드시 만다? 반대 신문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공판정에 있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었죠. 그래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만다? 반대 신문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자기 없을 때 피해자가 말이야,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막 했다 해볼 수도 있잖아. 변호사를 어떻게 믿어? 응? 변호사 믿을 바에 차라리 누굴 믿어? 목사를 믿어? 목사? 그래, 차라리 중을 믿는다 그랬지. 이 세상 제일 못 믿는 변호사야. 어떻게 변호사를 믿어? 그래서 뭐 한다?
비록 변호사가 시험 잘 나와.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반대 신문이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증인신문 방식. 우리는 교호신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호가 맞아요? 상호가 맞아요? 그런데 북한 애들이 상호신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호신문. 그 새끼들이나 이 새끼들이나 하여튼 똑같은 새끼들이야. 아니, 교호보다는 뭐가 상호신문이 더 맞잖아. 교호, 교차한다면 교차. 교차해서 신문하는 거야. 주신문, 반대신문, 교차, 교차.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이거 교차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충신문인데, 주신문은 누가 하는가?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합니다. 이건 이제 반대 당사자가 할 거고, 다시 그 신청자가 하고, 그리고 이제 재주신문이 끝나면 재반대, 재제 주신문 등은 이제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신문이라 한다? 교호. 서로 교차간다 이 말이야. 주신문입니다. 증인신문 방식. 증인은 신청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제2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후 신문하고요. 하지만 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도 있고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장은 제일 뒤에 하지만 필요하면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항 법원이 사항 그거는 좀 다시 할게요. 교신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일 뒤에 적어놨습니다. 자, 봅니다. 주신문부터. 증인을 신청한 자가 신문하는 걸 뭐라 그래? 주신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 신청하면 누가 주신문해? 피고인이 합니다. 검사가 있으면 검사가 하고, 요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신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어떤 일정한 곳으로 유도시키는 거죠? 이거는 증인하고 신문자가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죠.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서로 입 맞출까 봐서 그래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둘이 짜가지고, 그쵸? 짤 수도 있잖아요. 둘이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도신문을 못하는데, 전혀 못한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한테는 분명히 나는 당시 목격했을 때 너가 범인이 아니었어 이래놓고 나서 여기서 헛소리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대적 증인이라 합니다. 적이라 말 적대적. 그러니까 배신했지 쉽게 말했어.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유도신문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유도신문 해버렸습니다. 그럼 위법이죠. 아까 내가 증인신문 절차에서 뭐를 좀 위반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다? 이의제기 없습니다. 그럼 하자가 뭐가 돼?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는 이것도 이의 없었다. 그럼 하자가 치유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반대신문입니다. 반대 당사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유도신문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반대신문 할 때 이제 뭘 하는 거야? 상대방을 이제, 왜냐면 증인을 이제 막 거짓말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목격자가
아, 제가요, 그때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피고인이 범죄한 걸 제가 봤거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신문할 수 있죠. 아, 정말 봤습니까? 아, 예요. 그러면 그날 당신이 저희를 봤다는 것은 밤인데도 달이 혼했는가 보죠? 그거 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혼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유도신문이야. 응? 달이 떴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단 말이야. 그날은 비가 내렸는데, 그래서, 근데 안 봐, 거짓말이지, 이제. 응? 이걸 유도신문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유도신문을 잘해야 돼. 반대신문 할 때는. 그런데 유도신문하고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새로운 그 신문하고 별개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본 거잖아. 막 재판장님 지금 뭐 변호인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걸 신문합니다. 그런 거 봤잖아. 새로운 것은 할 수 없고 뭐만 해라? 유도신문하게 돼 있어. 근데 참 요거 시험보다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증인은 예전에 뭐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거짓말로 한번 위증 판결 받은 지 있죠?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이제 니 원래 거짓말 잘하는 남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뭐 검사가 했다면 검사가 뭐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새로운 것은 못하. 그럼 재판장이 뭐라 그래? 아니 관련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뭐라 그래? 그만하세요. 그럼 그만하고 계속해요. 그럼 계속하지. 새로운 관련 재판장이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됐지? 이렇게요. 이게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신문이 끝나면은 이제 제주신문을 합니다. 이건 신청자가 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요 역시 새로운 건 못 합니다. 새로운 건 못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신문에 의해서 증인의 증명력이 많이 깨져버렸죠. 그걸 다시 뭐 하는 거야? 복원시킬 겁니다. 아까 뭐 달이 떴죠.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완전 증인제, 완전 증언은 말은 이제 뭐야? 거짓말이 돼버린 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검사가 복원시킵니다. 그때 밤에 그 달이 떴다는 것은 그 하늘의 달을 말한 건 아니죠. 혼했기 때문에 아마 가로등을 착각할 수도 있겠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판장님, 그가 가로등이 아주 훤해서, 아니면 실내여서, 이렇게 이제 뭐 한다? 복원시켜주는 걸 뭐라 그래? 제주신문이라 그래. 그럼 가만 듣다가 이제 뭐야? 또 변호사가, 지도 할 말 있지? 그럼 이제, 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재판.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재판장이 뭘 하는 거야? 보충신문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판장 이 순서를 뭐 할 수 있어? 변경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자기가 신문 도중에 직접 끼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신문을. 어떻게 하냐? 재판장이 대충 합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신문할 때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신문할 수도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거는 교신문 못하죠. 왜? 신청자가 없으니까. 두 번째,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자 신문할 때도 신청자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따 배울 간이 공판 절차가 있습니다. 간이는 이따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신문 안 해요. 증인신문 순서 변경, 법정의 증인신문. 요거 5개는 알아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풀어보세요. 오늘은 진도가 많아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검증인데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온 데는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인과 감정 수탁자는 좀 구별해놔야 돼요. 둘 다 뭐다? 자신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나 이런 사람들. 차이점.
감정인은 법원이나 법관에게 진술한 자이고 감정 수탁자는 누구에게? 수사기관에게. 그래서 수탁자와 감정인을 구별해라 그러면 똑같아. 수탁자는 누가 똑같고? 참고인하고. 감정인은 누가 똑같아? 증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석, 선서, 진술 의무의 차이가 있고, 이제 감정 유치, 병원에 가다 놓은 거죠. 정신감정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가다 놓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장을 우리는 감정 유치자 그런단 말이에요. 영장.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감정인의 감정 유치장. 그러면 뭐야? 누구에 대한 거야? 피고인에 대한 거지. 법원하고 공소제기 후잖아. 누구 유치장 누가 발부해?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겠지. 감정 수탁자의 감정 유치장. 그 어디야? 수사기관이잖아. 피의자 거잖아. 검사의 청구로 누가 발부해? 판사가 발부하잖아. 이것도 해놓고 나와. 알겠지?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 감정 유치와 구속은 다른 말이죠. 구속은 사유가 뭐예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치거나 주거가 없을 때 하는 것이 구속이죠. 이거는 뭐야? 정신감정, 유체감정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유와 감정 유치 사유는 아무런 접촉이 없어요. 구속 사유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감정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관계없잖아. 구속 사유와 감정 사유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구속 사유가 있어요. 있는데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 도망을 안 간다. 보증하고 석방해 주는 걸 뭐라 그래? 보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보석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유치된 사람은 보석을 뭐 할 수가 없냐면 청구를 못 합니다. 왜? 보석은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감정 유치는 구속사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있는 거고요. 감정 유치 기간. 우리가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금해서 수사나 뭐한다?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기간이라 그러고요. 미결구금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날짜를 뭐라 그래? 미결구금. 그래서 우리는 구속기간은 정지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영장실질심사기간, 그 다음에 뭐죠? 구속적부심사기간, 다 이거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서류가 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구속기간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이라도 미결구금일은 정지가 안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유치가 되어 있으면 현재 얘는 어디가 있어? 병신병원에 있죠. 그래서 구속기간이 정지되지만 미결구금일은 정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옆에다가 별표 하나 다 넣기 바랍니다. 감정치된 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미 수사잖아. 그리고 우리 피의자 신문할 때요. 장소 제한 없었잖아. 꼭 조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 경찰에 가서 의사허가 없고 뭡니까? 영화 보면 나오잖아. 경찰들이 뭡니까? 의사가 안 된다면 못하지. 의사가 허가 하면 뭡니까? 가서 뭐죠? 피의자 신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임의 수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유치된 자라 할지라도 피의자 신문할 수 있습니다. 알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인에게 감정 전에 선서하고 감정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감정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제출, 뭐 감정 결과 쭉 읽어보면 될 거고, 검증, 현장 검증 같은 거 사체부위 오간에 한다. 수사기관 다 했던 거지. 검증과 법원 검증. 수사기관 검증 강제 수사할 때 나오는 거고, 법원 검증은 증거물에 대한 조사고, 수사인 영장 필요하고 법원 거는 필요 없고,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312조 5항이죠. 문작성자가 나와서 성립의 인정을 진술해야 되고, 법원에 그럼 311조죠. 당연히 있다. 여자 신체 검사는 의사와 성년 참여. 이런 거 다 읽어 다 했던 거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 변경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할게요.